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륙에 위치한 반달 모양을 가진 충청북도. 6대 신성장 산업 추진과 바이오 유기농 화장품 뷰티 엑스포, 세계 무예 마스터십,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의 대규모 국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 아울러 도정사상 최초로 인구 162만 명 돌파까지.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벌레. 황금마이크 6번째 주인공. 충북도민의 행복전도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만났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충청북도의 한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적 소통형 지사라고 평가를 받으신 이시종 충북지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적 소통형 지사, 요즘 시대가 필요로 하는 덕목 두 가지를 갖추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여론조사가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네. 하여튼 뭐 민주적 소통형 지사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지사님 매년 이 도민들하고 대화를 갖는 모임을 자주 가지신다고 하고요. 네. 도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실제로 많이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소통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 도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도지사로서 도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은 모든 게 소통이 되고 서로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적 리더십으로 평가를 받고 계신 이시종 충북지사님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기계 안에 들어있는 지역발전 정책 키워드. 마구잡이로 뽑은 정책 키워드를 보며 묻고 대답한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뽑기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떨립니다. 네,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지사님이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여러 가지 활동 정책을 펴오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무예 대회도 여셨고요. 올해도 뭐 굉장히 중요한 대회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충청북도는 최근에 스포츠 무예 관련된 사업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진천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촌이 들어왔고요. 또 우리 충주 지역에 세계무술축제, 네. 또 세계무술연맹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충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스포츠 무예 산업은 앞으로 그 미래 산업이고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위스 로잔이 세계적인 그 스포츠 도시로다가 떠오르듯이 우리 충청북도를 스포츠와 무예가 겸비한 세계적인 그 도시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스포츠 어코드 컨벤션을 유치를 하시려고 지금 신청서를 내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컨벤션입니까? 스포츠 어코드라고 하면은 스포츠 무예 관련된 유엔 총회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그 스포츠 어코드와 우리 이제 지난해 개최했던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2019년도에는 공동 개최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스포츠 어코드 컨벤션이 있거든요. 스포츠 어코드에 가맹돼 있는 모든 단체 또 IOC 위원장부터 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약 2,000명 정도의 대규모 그 유엔 총회인데 국제대회군요. 매년 한 번씩 열리죠. 네. 내년도에 후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개최하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신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정책 6대 신성장 산업. 6대 신성장 산업, 충북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산업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6대 신성장은 바이오 산업, 네. 바이오, 화장품 뷰티, 태양광, 유기농, 그리고 ICT, 반도체, 네. 항공 관련된 산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6대 신성장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충북이 바다가 없는 곳입니다. 내륙이죠. 내륙이죠. 네. 바다가 없으니까 조선,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살 길이 뭐냐? 그럼 우리는 미래 첨단 산업 쪽으로 나가자. 신성장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 우리가 찾은 게 내륙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저 선정된 6대 신성장 산업이
세계적인 그 경제 흐름과 맞아 떨어져서 네. 아주 그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일으키는 산업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각 산업들 모두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산업들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 번 더 공을 뽑아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9988. 9988. 이게 어떤 네. 숫자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진 정책인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런 그렇군요. 의미로 네. 도심지에는 그 노인 복지 회관 이런 게 있어서 네. 거길 가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미 활동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경로당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심지 변두리에 있으면서도 복지관까지 갈 수 없는 노인분들 아. 그런 분들은 이게 소외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심지에서 하고 있는 그 각종 프로그램을 강사를 양성을 해서 들어가자 해서 옛날에 이제 의사들이 왕진을 갔었죠. 그렇군요. 왕진. 네. 왕진 가듯이 이제 출장을 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9988 행복 나눔이 강사가 도심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그 효과가 있어서 예. 시골 동네에 계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이걸 하여튼 그 아주 좋아하고요. 좋아하시겠어요. 또 건강도 되찾고 시골 동네가 이제 어르신들만 노인들만 살다 보니까 웃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일부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늙은이들만 살아갖고 웃음이 한 번도 없었는데 9988 행복 나눔이가 들어와서 우리 동네가 웃음바다가 됐어. 아. 이게 그 시골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그런 그렇군요.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 좀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정책인가요? 생산적 일자리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생산적 일자리 육성 정책을 또 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시골의 그 농장이나 돼지 농장, 소 농장, 네. 또 시골에는 조그만 그 중소업 공장에 가보면요. 주인만 한국인이고 100% 외국 노동자입니다. 그 외국 노동자도 구하지를 못해서 난립니다. 그렇군요. 그 인건비가 얼마큼 올라가느냐? 농촌에 성인들이 12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12만 원 가지고 인건비 줘서 농사를 못 집니다. 네. 공장도 못 움직이고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한 방법이 뭐냐? 그 도시 지역에 그 유휴 노동력이 많이 있습니다. 네.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장소로 이렇게 인도해 가느냐, 유도해서 보내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네.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봉사 차원에서 4시간, 하루에 4시간 가서 일해 주면은 네. 2만 원을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에서 보태서 교통비 정도로 줍니다. 일당 개념이 아니고요. 네. 인건비가 아니고 이제 그 실비 변상 개념으로. 예. 그 농촌이나 공장에는 부담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장이나 농사 짓는 분들은 일손을 일손, 그냥 부족한 그대로 일손을, 예, 도움을 받을 수 도움을 있고 받는 거. 일하러 오시는 분들은 봉사도 하시면서 건강도 건강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또 일하러 오신 분들이 되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뭐 일당 2만 원 가지고 뭐 특별히 이렇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오고 안 오고 결정하실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봉사, 뭐 생산적 그 지역 경제를 네. 활성화시키고 자기들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가져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참 페스티벌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페스티벌, 충북이 여러 가지 다양한 페스티벌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거 하나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또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추진하신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제일 많이 와 있죠. 네. 현재 약간 5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통계에 잡히는데 축제를 좀 만들어 주자. 네.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한 9월경에서. 그러니까 저 페스티벌 열면은 그 자기들이 뭐 와서 뭐 한국어 뭐 웅변 대회도 열고 중국 음식 요리 대회도 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때 중국 정부 측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 학부모들도 많이 오고 네. 중국의 언론사에서도 매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걸 개최하는 이유는 앞으로 중국하고는 워낙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의 우리 충북의 자산을 한국의 자산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를 좀 돈독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투자를 해서 네. 미래 자산에 우리가 미래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올해 7회째 그렇군요. 이렇게 개최를 네. 하고 있습니다.